안녕하세요. 이번에 다녀온 곳은 스기타입니다. 네, 스시의 신을 영접하고 왔어요. 이번 영상 길이가 꽤 긴데 33분 정도 되네요. 무슨 말 해야 할까 벌써부터 눈앞이 깜깜한데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내어준 건 와사비고요. 진짜 여기 와사비 질감이 정성? 질감? 다른 곳이랑 완전 다르더라고요. 좀 더 끈적끈적하고 찰지다고 해야 되나? 네, 매운맛이랑 단맛도 밸런스 좋았고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 잠두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쿰쿰한 향도 나고 은근 껍질 느낌이 거슬려서 전 콩이라면 에다마메 쪽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얼굴은 안 보이시지만 스기타상, 그리고 이분도 얼굴은 안 보이시지만 야마토상. 이분이 스기타상 애제자예요. 그 제자 수제자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방금 야마토상이 손질하고 계신 거는 그 학꽁치라고, 이날 손님 중에 한 분이 조개류를 못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체품으로 내어주기 위해서 야마토상이 저렇게 학꽁치를 손질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스기타상이 손질하고 있는 거는 광어. 저 광어를 판때기 같은 게 올려놓잖아요. 여기 스기타에도 룸이라고 해야 되나, 그 개인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존재를 하는데 이날 손님이 3분 정도 거기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광어도 3개 놓여져 있는 판이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탁탁 친 거는 그 왕우럭 쪽에 미루가이인데, 약간 저렇게 치면 애들이 긴장을 타서 그런지 약간 긴장 탄 게 보여요. 그리고 더 서걱서걱 한다고 해야 되나? 서걱서걱한 느낌도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조개류가 이 왕우럭 조개랑 북광 조개를 좋아하는데, 그 두 조개가 특히 비린맛이 없다고 해야 되나? 제가 비린맛에 좀 민감한 편인데 그 새조개나 다른 조개도 맛있을 때는 되게 맛있는데 약간 비릿한 향이 올라올 때가 가끔가다 있더라고요. 그나마 이 왕우럭 조개랑 북광 조개는 비릿한 향 느낀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 와사비 올려가지고 이렇게 간장 찍어서 먹으면 서걱한 느낌도 너무 좋고 씹을수록 느껴지는 그 단맛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먹으려고 하는 거는 엔가와. 자, 엔가와도 은근히 두꺼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질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먹어보면 한 입 깨물었을 때 느껴지는 그 기름짐도 너무 좋고, 그 기름짐이 고소하면서도 그 감칠맛이 뿜어져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막상 질감은 서걱서걱한 느낌이 들어요. 저게 막 녹는다 그런 느낌은 아닌데 적당히 씹다 보면은 꿀꺽 넘어가는, 진짜 질기지 않고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이 광어 집을 때 보시면 이렇게 두께감이 장난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질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질기지가 않아요. 되게 신기한 느낌? 되게 이빨을 감싸면서 그 폭신한 느낌이 드는데, 그 먹적형이 도미가 되게 폭신폭신하다고 했었잖아요. 이 도미만 폭신폭신한 게 아니라 저 광어 같은 경우에도 시오즈메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시오즈메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광어도 되게 폭신폭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기타상이 말아주려고 하시는 거는 고등어 김말이, 사바 이수부에 맡기라고 하는 건데, 여기 제가 쓰고 있는 편집기가 일본어 한자가 깨질 때가 너무 많아요. 저 사바나 다른 거는 안 깨지는데 이수부에 맡기 할 때 이수부에 맡기가 다 한자가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카타카나로 적었습니다. 이렇게 스기타상이 고등어 바퀴를 말아주시는데, 저 안에 들어가는 거는 오오바라고, 한국에서는 일본 깻잎으로 유명한 약간 향 특이한 그 오오바랑, 그리고 아사츠키라고 그 실파 같은 느낌의 파랑, 그리고 스기타상의 가리, 거기다가 김을 말아가지고 저렇게 말아주신 거죠. 그리고 꼬다리를 저렇게 빼시는데 저게 버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제가 한 점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스기타상에게 추가를 할 테니까 그 꼬다리 부분 다시 먹을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스기타상이 뒷주방 가셨다가
아, 미안하다고 스태프들이 이미 다 먹은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일본의 마카나이 개념으로 스태프들이 그 뒷주방으로 가는 거는 먹는 것 같아요. はい、お待たせいたしました。しめ鯖でございます。しめ鯖、大葉、朝月、ガリを海苔で巻いたものでございます。わさびたっぷりのせていただいて、お醤油をほんの少しつけて召し上がってください。わさびは本当にいっぱいでよろしいかと思います。 이렇게 스기타상이 와사비를 이빠이 그러니까 듬뿍 해서 같이 먹으라고 말을 해주시는데요. 그도 그럴 게 와사비도 이날 맛있는 상태였고 고등어 퀄리티가 진짜 미친 퀄리티였습니다. 기름기 그득하고 고등어 향도 진짜 진하게 나가지고 그 간장에 고등어 이소배 막기를 찍고 나서 떠있는 기름기 한번 좀 봐주실래요? 저게 심해한 고등어의 기름기입니다. 시메사바의 식초 맛이 살짝 느껴지고 가리의 상큼함이랑 그 아삭아삭한 식감이랑 아사츠키도 아삭아삭한 식감을 같이 주거든요. 거기다가 아사츠키가 약간 감칠맛을 돋궈줘요. 거기다 고등어의 특유의 맛도 진하고 거기다 쩌는 그 고등어의 기름기하며 이러니 제가 바로 꼬다리 주세요 라는 말이 바로 나오죠. 이번에 나온 건 붕장어 구이인데 안하고 시라야끼라고도 하죠. 이거는 간이 약간 심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간이 심심하다 그랬지 맛없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심하니까 와사비 향도 진하게 느껴지고 더 쫀득한 식감이 더 찰지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하고 시라야끼도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 차와무시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인생 차와무시라고 했던 그 금눈동 차와무시 저기에 모미지 오롯이랑 실파를 올려서 섞어 먹었는데 솔직히 저 약품이 고명 같은 경우에는 있어도 없어도 모를 정도의 임팩트였어요. 금눈돔의 구운 분량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분량이 은은하게 느껴지고 차와무시 자체가 간간해요. 맛 자체가 꽤 뚜렷하게 있어가지고 진짜 이것 자체만으로도 엄청 맛있었어요. 거기다 차와무시 먹을 때 그냥 본인이 먹고 싶은 대로 드시면 되거든요. 본인 취향대로. 뭐 어떤 가게 가면은 섞어 먹어라, 어떤 곳에 가면은 그냥 그대로 떠서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가게가 있는데 그런 가게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드시면 되고 아니면은 그냥 본인 취향대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안주료 5종 세트 いたしました。あん肝と牡蠣でございます。あん肝甘く煮つけたもの、牡蠣は味噌漬けですね。一度酒蒸しにしてからお味噌につけて2週間ほどしたものでございます。お酒をお飲みになっていらっしゃる方にはおちょこが出てます。おちょこの中に秋田の荒政が作ってます木上酒、火の鳥というお酒でございます。この木上酒、火の鳥、少し甘いお酒なんですけれども、うちのあん肝と相性いいかなと思いますので、あん肝少しお召し上がりになっていただいて、お口の中に残っているあん肝に合わせてみてくださいませ。皆さんはあん肝とホタルイカ、数の子、この3つが 스기타상이 설명해주신 굴이랑 청알, 불똥꼴뚜기 같은 경우에는 된장에 절인 거고 우니조림과 안키모에서 이렇게 총 5종류가 나와요. 개인적으로 비린맛 강할 것 같은 굴을 이렇게 조리해서 주시는 게 되게 좋았고요. 근데 청알 같은 경우에는 약간 꼬득꼬득한 식감은 되게 좋은데 된장에 절였다고 하더라도 약간 비린맛이라고 해야 되나 청알 특유의 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약간 느껴져서 이건 언제 먹어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불똥꼴뚜기는 된장의 단짠맛이랑 그 안에 고소한 내장맛이 합쳐져서 되게 맛있었고 우니조림도 달짝지근하면서 약간 반 건조된 느낌이라서 이게 삶은 밤 먹는 느낌이랑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안키모는 달달하면서 고소한 게 맛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이 5종 세트는 꽤 간이 있는 편이라 약간 짜다고 느끼실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날 좋았습니다. 그리고 니기리 시작하기 전에 스기타상이 어떻게 할지 물어봐요. 그리고 안 나온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タコの柔らかにですね、タコの柔らかに、タイの白子、マダイの白子のポン酢、それとホタテの磯辺焼き、平貝の西京焼き、スミカのゲソをかす漬けにして炙ったもの、ウニの佃煮、数の子の味噌漬け、
ホタルイカの味噌でございました。ホタルイカの味噌で。 당연히 저는 이날 가자마자 있는 거 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날 좀 깜짝 놀랐던 게 먹고 있는데 옆에서 한국말로 저보고 유튜브 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한국말이라니 유튜브라니 되게 깜짝 놀랐죠. 옆에 분이 한국 분이시더라고요. 혹시 구독자인가 이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도저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이날 구독자를 만날 확률이 로또보다 더 낮은 것 같은 거예요. 아직 로또도 안 돼봤는데 이건 빼박 다른 분이랑 착각을 하고 계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닌데요 라고 부정을 했습니다.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역시 제가 찌머미도 다 달라고 하고 스키타상이랑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것 같으니까 영상도 찍고 막 그러니까 먹수평이랑 착각을 하신 게 맞더라고요. 유튜버라고 했으면 민망할 뻔했어. 그리고 원래 정규 코스는 안주 5종 세트가 아니라 보통 저 중에 2개 아니면 3개만 내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날 찌마미를 다 추가해서 그러지 제가 다 먹은 찌마미 중에 반 내지는 5분의 3 정도가 정규 코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나왔던 갈치구이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거는 언제 어디서 먹어도 맛있는 갈치구이죠. 그리고 이소베 막기는 그 호타테 이소베 막기 가리비구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짜게 간이 되어 있긴 간이 되어 있는데 스키타상 구이류가 약간 그런 식이에요. 스테이크라고 하면은 웰던 형식? 다른 가게가 보통 주시하면서 부드러운 식감을 내어주기 위해서 미디움이나 레어 사이의 식감으로 내어준다고 하면은 스키타상은 좀 씹는 식감을 중요시해서 그런지 그렇게 주시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약간 꼬들꼬들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드러우면서 주시한 걸 좋아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스기타상. 그리고 아까 그 도미 시라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라코 내어줄 때 소금 간 살짝 해가지고 구워서 주는 데들이 많은데 그렇게 주면 저는 첫 입은 크리미하면서 고소한 게 맛있어요. 근데 먹다 보면 물리거나 느끼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렇게 맛이 분명한 폰즈 소스랑 내어준 도미시라코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야와라카니는 진짜 정석 야와라카니. 요즘 특별하게 내어주는 곳들이 꽤 있잖아요. 남바상이라든지 스시쇼처럼 진짜 겉면 흐물흐물하게 내어주는 곳이라든지. 근데 스기타상은 적절히 쫄깃하고 적절히 부드러우면서 은은하게 느껴지는 그 단맛이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정석, 왕도 같은 야와라칸이었어요. 그리고 방금 내어준 키조개 관자구이는 저게 맛도 짭짤하고 술향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기화되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씹는 식감도 제가 키조개 관자는 저렇게 얄싹하게 주는 걸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게 바싹 익히면 저것도 질겨요. 그리고 스기타상이 웰던 형식으로 내어준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것도 웰던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좀 얄싹하게 준 게 그나마 괜찮았어요. 그리고 오징어 다리 구이도 저것도 맛있었어요. 저것도 약간 짜면서도 간은 확실히 되어 있고 저것도 웰던 형식으로 익히긴 익혔는데 오징어 자체가 부드럽다 보니까 저건 야들야들 부드럽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니기리는 스기타상의 시그니처 고하다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고하다가 진짜 미쳤습니다. 일본에서 먹는 고하다 중에서도 약간 비릿한 향이 느껴지는 고하다들이 가끔가다 있는데 스기타상의 고하다는 진짜 비릿한 맛 하나 없이 주시하면서도 그 심해한 스의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쭉쭉 나오는 게 너무 맛있어요. 이 고하다는. 그래서 이거 추가를 했죠. 근데 스기타상이 깜빡하고 옆에 분한테 주려고 했을 때 살짝 서운했습니다. 이 고하다 너무 맛있어서 2피스나 더 추가했어요. 그리고 이 도미 이거는 그분께서 푹신푹신 이런 식감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딱 그게 맞아요. 진짜 쫄깃하다는 그 느낌보다는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이빨에 파고드는 그 폭신한 감이 딱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시오지메를 했는지 적절히 짭짤하면서도, 그리고 씹을 때 느껴지는 도미의 단맛, 거기다가 왠지 모를 감칠맛이 장난이 없더라고요. 진짜 저 도미는 스기타상 도미만 저런 것 같아요. 일본에서 여러 군데 가봤어도 저런 도미 맛은 못 먹어본 것 같은 느낌? 저 도미 그래서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와라도 쿤제한 건 아니고 겉면만 살짝 구워가지고 그 츠케에서 주신 건데, 이게 부드럽고 츠케한 감각이 너무 좋아가지고 샤리랑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저것도 추가를 했죠. 그리고 이 붉은 놈 새끼, 이 카스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가 인터넷 검색도 많이 해봤어요. 카스오가 뭔지. 이거를 하면은 인터넷에서는 그 치다이, 붉은 돔이랑 키다이, 그 황돔, 그리고 보통 타이류, 도미 새끼들을 지금에서는 카스오라고 부를 때가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막상 제가 스시집 가서 이거 카스고 나올 때 뭐냐고 물어볼 때는 치다이라고 들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먹을 때는 보통 치다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 시마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마아지를 꽤 좋아하거든요. 이게 비릿한 맛 없이 되게 서걱서걱한 느낌도 되게 좋고 맛있는 생선이잖아요. 그래서 시마아지를 좋아하는데, 제가 일본에서 시마아지를 먹어본 경험이 적어요. 의외로 많아봐야 5번인가 6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스기타상 시마아지가 나오니까 엄청 맛있더라고요. 맨 처음에 딱 생긴 걸로만 봤을 때는 아지인 줄 알았어요, 전갱이. 근데 시마아지라고 저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토로, 이거는 너무 부드럽고 산미도 좀 느껴지는 게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이건 스기타상의 세토로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세토로라고 적었습니다. 이거를 왜 이야기를 했냐면, 스기타상이 이거 주실 때는 그냥 토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오토로인지 카마토로인지 모르겠지만 금방 있는 거 보니까 오오토로인 것 같기도 하고 카마토로인 것 같기도 하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역시 너무 부드러웠어요. 그래서 근막이 살짝 보이길래 이거 약간 질기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금막 느낌이 없더라고요. 깜짝 놀랐네. 이게 칼집을 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씹을 때 그대로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피조개 같은 경우도 맛있게 먹었는데 저게 그냥 뽀득뽀득한 식감만 좋은 게 아니라 적절히 식감이 좋았어요. 부드러우면서도 뽀득뽀득한 느낌이 느껴지고, 이거 보통 수박향이라고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왜 수박향이라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수박향이라고 하면은 그 향에서도 약간 달달구리한 향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피조개는 달달구리한 향이 없어요. 맛도 달달구리한 맛도 없고, 그래서 차라리 오이 향이나 오이 맛에 가까운 느낌? 그래서 저는 오이 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알벤 한치는 야마토상이 아까 손질을 잠깐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창자 같은 모습이라서, 자르기 전에 창자 같은 모습이라서 안에 있는 거를 옆에 펴주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었는데 스기타상이 손질을 하고 자르는 거 보니까 알벤 한치였어요. 이게 진짜 삶은 느낌도 적당히 부드럽게 삶아가지고 이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거 추가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렇게 추가해서 하나를 먹었는데 나중에 또 추가를 했습니다. 총 3피스 먹었어요. 그리고 지금 건 보리새우. 이게 은근히 크더라고요. 제가 보리새우도 일본에서 많이 먹어봤는데 진짜 이렇게 좀 볼륨감 있게 큰 사이즈는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앞에 꼬숩게 내장 부분도 같이 딸려 있는데 저거 너무 맛있더라고요. 씹을 때 입안 가득 느껴지는 새우 감각도 너무 좋았고, 씹으면 씹을수록 느껴지는 보리새우의 그 달달한 맛도 좋았고, 그 앞부분에 고소한 그 내장 부분의 향도 좋아가지고
보리새우 너무 맛있었습니다. 근데 저거는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추가는 안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말똥성게. 보통 말똥성게 주시기 전인가 후인가 그 정도의 스기타상이 코스는 끝나가는데 뭐 추가하실 거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 달라고 했죠. 그래서 이 말똥성게도 되게 달달구리 하면서도 이게 은근히 묵직한 게 약간 밤을 먹는 느낌? 밤스러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약간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 샤리랑 같이 먹었을 때 저 밤스러운 말똥성게랑 이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추가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서민이니까요. 이런 비싼 데다 좀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확실히 맛있긴 맛있었어요. 이 바우노니도 이렇게 장국 나오고 그 다음에 추가할 거 나오는데 약간 여기서 잠시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이게 영상이 생각보다 많이 기네요. 이날 진짜 맛있어서 오진하게 많이 먹긴 먹었어요. 좀 여기서 화제를 돌려가지고 저희가 당연히 앞으로도 스기타상 뵈러 갈 거고 스기타상 스시나 가게에 대해 분명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할 거니까 그러면 보시는 분들의 환상이 더욱 커질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잠시 좀 반대되는 의견들 그러니까 스기타상의 스시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제가 일본에서 여러 가게들을 가다 보니까 듣는 것도 꽤 많거든요. 물론 저는 서민 찐따라서 혼자 가서 조용히 먹고 오는데 귀는 열려 있잖아요. 딱히 들으려고 듣는 것도 아닌데 들리게 말을 하니까 귀를 막고 식사할 수도 없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듣게 되는 것들인데 스기타상의 스시에 대해 좀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것들을 종합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맛이 평범하다. 두 번째는 가격이 좀 비싸다. 이 두 개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거고요. 그 타베로그 1이라는 타이틀을 생각을 하면은 뭔가 특별한 맛이 있을 거야. 진짜 색다른 맛이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분명 저도 그렇게 처음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처음 스기타상의 스시를 먹었을 때 느꼈던 게 맛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1이라는 좀 환상의 특별한 맛은 솔직히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두세 점 먹을 때까지 어느 정도 실망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신기한 게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어요. 타베로그 1이고 솔직히 언제 다시 갈지도 모르니까 있는 거는 다 먹고 와야지 이런 생각으로 갔으니까 그때 실망한 걸 떠나서 다 시키긴 시켰거든요. 근데 진짜 거짓말 하나 안 하고 다 추가하고 먹어서 드는 생각이 존맛이네. 진짜 질리지 않는다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정도 먹으면 솔직히 어느 정도 물리고 나중에 먹는 게 맛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앞에서 먹었던 것보다 뒤에서 먹는 것들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진짜 완전 신기한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스기타를 방문했을 때는 좀 여러 스시집을 방문하고 간 거였어요. 그때는 진짜 이 밸런스적인 맛이 더욱 확실히 느껴지는 거?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확실히 본인 취향이 확고한 사람들, 그러니까 짠 샤리가 좋은 사람들이나 진짜 흰 샤리가 좋은 사람들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애매하게 좀 먹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좀 실망감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애매하게 먹는다는 게 다른 스시집 경험이 좀 적으면서 운 좋게 스기타 와가지고 기본 코스만 좀 먹고 가는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았어요. 왠지 저도 추가를 안 하고 그냥 갔으면 왠지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도 생각을 약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늪에 빠졌으니까. 두 번째, 비싸다라는 의견인데, 스기타상의 네타를 보면은 솔직히 고급 어종은 없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고급 어종은 자발이라든지 도화새우 막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네타들이 없는 사이에
스기타상의 기본 코스 가격이 34,000엔 정도가 돼요. 그 사이트에 써있는 거는 28,000엔인데 거기다 10% 세금 추가되고 거기다 서비스료 10%도 더 추가되니까 34,000엔 정도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 코스에 간단히 수를 곁들인다 하더라도 38,000엔 정도 나오는 게 그냥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의견에 어느 정도 인정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뭐 저야 스기타상 스시가 좋아하니까 뭐 얼마든 상관없이 막 추가해서 먹는데, 그러니 이렇게 오진하게 추가해서 먹는 거죠. 이날 저 말고도 2명 정도 거의 다 추가해서 먹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랑 좀 비교했을 때는 좀 적게 먹는 게 사실이었으니까 스기타상이 약간 뿌듯해 하시면서 다른 두 분들을 보시면서 아, 걱정하시지 말라고, 원래 같으면 두 분들이 소식하는 적게 먹는 게 아니라고, 원래라면 그날 가장 많이 먹고 늦게 가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일 텐데 그냥 제가 많이 먹는 거라고 그렇게 좀 뿌듯해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좀 많이 기쁘셨는지 오카미상에게도 따로 얘가 오늘따라 좀 많이 먹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좀 부끄러운 감정 살짝 있으면서 가슴속에서 왠지 모르는 뿌듯함이 벅차 오르거든요. 막상 그렇게 칭찬 비스무리하게 해주시니까. 진짜 처음 초밥 먹기 전에 찌마미 다 먹었을 때는 좀 배부른 감이 있어가지고 아, 오늘 초밥 별로 못 먹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스기타상에게도 아, 별로 못 먹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유, 웬걸 이날 위장이 알았나봐요. 뇌에서 이날처럼 맛있는 거 먹을 기회가 거의 없을 것 같으니까 좀 많이 먹어라 이렇게 뇌에서 명령을 했는지 위장이 늘어났는지 아이, 끝도 없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막상 확실히 붕장어가 볼륨감이 큰지 붕장어 마지막에 2개 먹고 나서는 좀 배가 부른 감이 있긴 있어요. 근데 좀 아쉬웠어가지고 야마토상에게 그 추천 막기로 하나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 야마토상이 한 뼈에다가 오보로 넣어서 막기를 주셨는데 그거를 2조각에 주셨는데 그게 약간 2조각이 좀 크다 보니까 뻑뻑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먹을 때는 2조각보다는 3조각으로 좀 짧게 잘라서 먹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 막기 추가할 땐 3등분을 해서 말아야겠다고 좀 생각을 했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막상 가게 나오고 나서 전차 타고 집에 가려고 하니까 배가 꺼지는 거예요. 집에 가면서 좀 더 먹을 걸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가는 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아, 이날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리고 저 원래는 다음 달에, 그러니까 4월에도 스기타에 방문할 예정이었거든요. 원래 2부에 예약을 해놨었는데 그 2부가 8시 반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4월 달에도 아, 이거 2부를 안 할 것 같다고, 그 도쿄에서 긴급 사태라고 그렇게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강제성은 없는데 유명한 가게다 보니까 2부를 안 한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캔슬 이야기가 왔었는데 진짜 좀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아, 진짜 맛있게 먹고 가서 다음에 또 맛있게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못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 그래서 제가 우물쭈물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오카미상이 이야기해 주시는 게, 아, 다행히 그 제가 예약을 한 날 그날에 점심에 딱 제가 2명을 예약을 했었는데 2자리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카미상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그때 꼭 가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행히 4월달에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먹고 왔는데 취소를 하니 진짜 끔찍할 뻔했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끝난다는 거에 끔찍하네요. 분량 조절 실패네. 영상을 될 수 있으면 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안 자르고 다 붙여놓으니까 아직도 안 끝나네요. 그럼 다시 가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여기 스기타가 코로나 되고 나서 좀 여러가지가 바뀌었어요. 스기타 휴무일이 원래는 월요일 하루였는데 지금은 월요일과 화요일 이렇게 이틀로 늘어났고요. 그 대신 수요일 점심 영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좋아진 점이 이 점심 영업을 기본은 오마카세 사이트로 예약석을 받는데 신규 고객도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신규 고객 같은 경우에는 매달 1일에 캔슬 전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예약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거죠. 그런데 이게 한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느껴지는 게 보통 이 예약석 통지를 전날에 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라도 월요일. 그러다 보니 예약이 되더라도 다음날 일본에 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 또 이 시스템은 어떻게 바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야기를 쥐어짠다고 하면은 스기타상 슈교사키, 그러니까 스기타상이 독립하시기 전에 있으셨던 곳이 미야코지시라고, 스기타상이 원래 유명한 고급 스시집에 계셨던 게 아니에요. 저희가 스기타상 오타쿠니까 여기저기 찾아보고 다녀오기도 했는데 미야코지시가 꽤 저렴한 가격대의 스시집입니다. 샤리도 코메즈의 클래식한 단초의 샤리 맛이고, 그래서 전에 스시 하시모토에 갔을 때 하시모토상이 자기야 스기타상에게 여러가지 배웠으니까 이렇게 올 수 있었지만, 스기타상 같은 경우에는 진짜 독학으로 하나에서부터 시작한 거나 다름없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시모토상은 스기타상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할 거라면 스기타상의 가게가 지금 원래 있던 곳이 아니에요. 그 타치바나 초라고 다른 곳에 있으셨는데 그 가게는 지금 스시 이치조라고 다른 이타마에상이 스시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스기타상이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 다만 그 가게의 내부가, 마지막 손님이 가셨네요. 저도 퇴근하고 싶네. 그 가게의 내부가 스기타상이 쓰셨을 때랑 별로 달라진 점이 없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스기타상 오타쿠니까 거기도 가봤죠. 스시 하시모토, 미야코지시, 스시 이치조. 만약에 스기타상이랑 관련된 곳 가보시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다면 제가 많이 행복할 것 같거든요. 정말 간바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